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수첩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유난히 고집이 세졌다고 느끼셨다면 그냥 성격 문제로 넘기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기억력보다 행동 변화입니다. 같은 질문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고 돈과 약에서 실수가 이어지고 익숙한 길이나 약속 시간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검사와 도움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이 가장 헷갈리는 행동 변화 7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안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오늘부터 바로 할 5단계 행동 순서와 병원에서 말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가져가셔야 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억력만 보지 말고 반복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 최근 몇 달 사이 달라진 패턴인지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셋째, 말투보다 돈, 약, 약속, 길 같은 일상 기능이 무너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잡아도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을 훨씬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헷갈리는 오해 2가지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지금 보이는 변화도 전부 성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격은 원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년 사이에 돈 정리, 약 챙기기, 시간 맞추기, 대화 흐름 유지 같은 생활 기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성격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완고했지만 생활은 굴러가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생활 자체를 자꾸 놓친다면 봐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치매는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시험지 위의 기억력보다 생활 속 기능 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문 반복, 약 중복 복용, 공과금 혼선, 약속 시간 착각, 익숙한 길의 주저함, 물건 위치 혼동, 의심과 짜증의 증가가 먼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오늘의 핵심은 기억력만 보지 말고 행동 변화의 패턴과 일상 기능 저하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 가장 헷갈리는 행동 변화 7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에서 반복 실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에 약해서 생기는 실수와 다릅니다. 아침에 고지서를 보고 분명 처리했는데 오후에 다시 같은 항목을 내려하거나 카드값과 공과금이 섞이고 영수증이 있는데도 안 냈다고 강하게 말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처음 한 번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돈 실수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이 통장 기록을 보여줘도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장면보다 부인이 앞서는 경우가 잦다면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내느냐가 아닙니다. 돈 흐름을 따라가고 이미 한 행동을 확인하고 정리된 정보를 다시 연결하는 기능이 흔들리느냐입니다. 가족이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도움이 되는 건 날짜, 어떤 항목이었는지, 실제로 중복 납부가 있었는지, 설명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반복이 생기면 성격보다 생활 기능 변화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 복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대화 장면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어머니, 저녁약은 이미 드셨어요? 아니야, 아직 안 먹었어. 약통 칸이 비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아까 정리만 한 거야. 그러면 물 드시고 약 드신 건 기억나세요? 왜 자꾸 사람 말을 못 믿니? 이 대화가 한 번만 나오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장면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되고 다음 날에는 반대로 약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먹었다고 말하는 일이 생기면 단순 고집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약은 실수의 대가가 큰 영역입니다. 특히 식후 약과 취침 전 약이 바뀌거나 같은 날 2번 먹거나 하루를 통째로 빼먹는 모습이 나오면 위험도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할 행동은 일주 약통으로 단순화하고 아침과 저녁 체크를 눈에 보이게 남기는 것입니다. 기억으로만 확인하고 이번 한 번이겠지 하고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에서 반복 실수가 생기면 말투가 아니라 복용 기능이 흔들리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 시간과 일정 감각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설명보다 조건으로 보시면 더 판단하기 쉽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병원 예약 시간이나 가족 모임 날짜를 자주 헷갈리기 시작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3번 이상 비슷한 유형의 일정 운동이 이어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전날 밤에는 알고 있었는데 당일 아침에 전혀 다른 시간으로 말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달력에 적어두고도 내일 약속을 오늘이라고 하거나 오늘 약속을 내일이라고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준비는 다 해놓고 출발 시간만 놓치는 일이 반복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놓친 뒤 이유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할 행동은 달력, 문자 알림, 방문 목적을 한 줄로 묶어 같은 방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정 감각 저하는 게으름보다 시간 정보를 붙잡는 기능 변화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질문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저녁 뉴스가 끝난 뒤 부모님이 묻습니다. 내일 비 온대? 가족이 바로 대답합니다. 네, 우산 챙겨야 한대요. 잠시 후 전화가 오고 통화를 마친 뒤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 오는 거 맞아? 이 장면이 한 번 나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안팎의 짧은 간격으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대답을 들은 직후에도 정보가 붙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면 단순한 대화 습관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가족은 일부러 안 듣는다고 느끼기 쉽고 그러면 대답이 점점 짧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판단에 중요한 건 짜증이 아니라 질문의 간격과 맥락입니다. TV를 본 직후인지 전화통화 뒤인지 방금 나눈 대화가 끊긴 직후인지 적어두면 병원에서 매우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반복 질문은 새 정보를 잠시 붙잡는 기능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의 내용보다 반복 간격과 상황을 보시는 것이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해석 방식까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입니다. 휴대폰이 보이지 않아 집안을 한참 찾습니다. 결국 냉장고 옆 반찬칸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지갑이 서류봉투 사이에 들어가 있고 안경은 욕실 수건 선반 위에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디에 두었는지 떠올리기보다 누가 옮겼는지부터 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있었는데 누가 만졌나 보다. 자꾸 내 물건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이런 반응이 잦아지면 단순한 깜빡함보다 배치 기억과 상황 해석이 함께 흔들리는지 봐야 합니다. 가족이 없을 리가 없다고 몰아붙이면 의심과 짜증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본 장소, 발견된 장소, 찾는 동안의 반응을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물건 위치 문제는 건망증처럼 보여도 설명 방식이 달라지면 판단의 단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익숙한 길이나 순서를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늘 가던 마트에서 계산을 마친 뒤 주차장 방향을 잠깐 반대로 잡습니다. 오래 다니던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해 멈춰서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완전히 길을 잃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익숙한 동선에서 주저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 중 하나라도 겹치면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외출 뒤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다음 외출 때 또 같은 혼란이 생긴다. 함께 간 가족이 방금 지나온 곳인데 왜 또 묻지 하는 순간이 자주 생긴다. 운전이나 가스 사용처럼 사고 위험이 붙는 활동과 겹친다. 혼자 외출할 때 불안 요소가 커진다. 이럴 때 지금 할 행동은 혼자 먼 외출을 줄이고 동행 여부와 헷갈린 지점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까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길 문제는 단순한 깜빡함보다 안전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의심, 짜증, 고집처럼 보이는 반응 뒤에 행동 근거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도 예민한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생긴 변화입니다. 물건을 못 찾으면 바로 가족 탓을 하고 통장 정리를 도와주려 하면 돈을 감추려 한다고 받아들이고 문단속을 했는지 자신이 없어서 같은 문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도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석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격이 더 세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연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새로 시작됐거나 빠르게 심해졌다면 성격 하나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밤낮이 뒤바뀌거나 갑자기 헛것을 본다고 하거나 혼돈이 심해지는 장면까지 더해지면 더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할 행동은 말다툼으로 사실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해석이 나왔는지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는 말로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고집처럼 보이는 반응도 반복, 기간, 생활기능 저하와 붙어 나오면 치매 의심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꼭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7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최근 몇 달 사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면 이건 그냥 성격 문제로 넘길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돈, 약, 기 문제는 실제 사고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늘부터 바로 기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저장해 두셨다가 부모님과 함께 다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할 5단계 행동 사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격으로 단정하지 말고 변화 패턴부터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기억은 감정이 섞이기 쉽고 병원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이 있어야 판단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원래 저랬다고 말하며 최근 변화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날짜와 상황만이라도 적어두시면 주제 판단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 약, 약속, 길 찾기 같은 일상 기능부터 체크하는 것입니다. 생활 기능이 무너지는 시점이 단순 건망증과 구분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말투나 감정에만 시선이 머물러 실제 기능 저하를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급성 위험 신호를 먼저 가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하게 헷갈리기 시작했거나 말이 어눌해졌거나 한쪽 마비나 비틀거림이 동반되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며칠 새 확 달라진 혼돈이나 환각처럼 보이는 변화가 갑자기 생겼을 때도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생긴 변화와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를 같은 선에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치매 의심 신호와 급성 문제를 섞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병원 진료 타이밍을 잡고 말할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변이 이상해졌다고만 말하면 진료실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 쉽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예전과 무엇이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짧은 시간에도 핵심이 전달됩니다. 진료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가족이 역할을 나눠 추적과 안전관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록 담당, 약 담당, 예약 담당을 나누면 한 사람의 부담과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가 챙기겠지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병원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를 따라가며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돈과 생활 관리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어머니는 늘 공과금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오면 식탁 오른쪽 서랍에 넣고 납부가 끝나면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어느 달부터인지 전기요금을 이미 냈는데도 다음날 다시 은행 앱을 켜고 같은 금액을 또 보내려 했습니다. 자녀가 확인해보니 전날 결제가 끝난 내역이 있었고 다행히 이체 직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관리비를 냈는지 묻자 분명 안 냈다고 하셨는데 통장에는 납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는 처음에 원래 숫자에 약하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배우자는 요즘 괜히 더 까칠해졌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 하나가 아니라 비슷한 혼선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식탁 서랍에 영수증이 있는데도 안 냈다고 말하고 이미 정리한 봉투를 다시 열어 확인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잔소리 대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어떤 요금이었는지, 중복 결제 시도였는지, 실제 중복 납부였는지 설명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를 짧게 남겼습니다. 2주가 지나자 돈과 관련된 혼선이 3번 이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가족은 그 기록을 대고 외래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자꾸 고집을 부린다가 아니라 최근 2달 사이 공과금 결제에서 반복 혼선이 생겼고 확인 기록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기능 변화 가능성을 더 빠르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돈 문제에서의 반복 실수를 성격, 싸움으로 소비하지 말고 기능 저하의 근거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약과 시간 혼동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아버지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오래 복용해왔고 평소에도 약봉투를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뒤 약통이 비어있길래 자녀는 오늘도 약을 잘 드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물을 드시면서 약을 다시 꺼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드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본인은 저녁 약을 아직 안 먹었다고 단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대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침 약 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출근 전 전화에서는 오늘 약은 이미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처음에 대충 해서 그런 줄 알았고 몇 번은 그냥 다시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예약 시간도 비슷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인데 오후 예약으로 기억하거나 전날 밤에는 알고 있다가 당일 아침에 시간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후 가족은 약통 사진을 찍어두고 달력에 복용과 예약 시간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또 누가 아침 확인을 하고 누가 병원 동행을 할지 역할을 나눴습니다. 며칠 지나자 약 중복, 약 누락, 예약 시간 혼동이 따로 떨어진 실수가 아니라 한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진료를 앞당겼고 의사에게 최근 반복된 기능 저하를 설명했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판단하게 두지 않고 약과 외출 일정에서 안전 조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말 안 듣는 문제로 보이던 장면도 약과 시간 기능이 같이 흔들리는 흐름으로 보면 진료 연결이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짧지만 놓치기 쉬운 미니 사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 사례입니다. 저녁에 TV 뉴스를 보다가 앵커가 내일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우산 챙겨야 하냐고 묻길래 가족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벨이 울려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다시 내일 비 소식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배우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고 말했지만 반응은 처음 듣는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음 날에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전화 직후나 대화가 끊긴 직후 같은 질문이 금방 돌아오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의 내용보다 반복 간격과 맥락을 적어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짧은 간격 반복은 새 정보가 잠시 머무르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니 사례입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가던 아파트동 출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잠깐 연결이 끊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장을 정리하다가 차키를 냉장고 옆 선반에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차키를 찾다가 보이지 않자 누가 건드렸냐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가족이 선반에서 차키를 찾아 보여드리자 본인은 그런데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보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동선의 주저함과 물건 배치 혼선, 의심 반응이 함께 반복된다면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 분실보다 상황 연결 방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실제 말하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가 의사에게 설명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최근 반년 사이에 어머니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어 상담받으러 왔다고 먼저 말합니다. 처음에는 성격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돈 관리와 약속 시간에서 비슷한 실수가 반복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낸 공과금을 또 내려 하거나 결제 여부를 강하게 부인한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병원 예약 시간도 2번 이상 헷갈렸고 같은 질문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예전에는 생활 정리가 되는 편이었는데 최근 이런 변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비교해 줍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가 온 것은 아니지만 생활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확인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복용 중인 약과 기존 질환 목록도 가져왔고 최근 기록한 사례도 함께 보여드리겠다고 전합니다. 집에서는 약과 일정 관리를 가족이 나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꼭 해볼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치매 가능성 외에 우울, 불면, 약 부작용 같은 다른 원인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여쭤보셔야 합니다. 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결과 뒤에는 어떤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지도 물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어떤 기록을 얼마나 해오면 다음 진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요즘 자꾸 병원 가시라는 말이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 드립니다. 그 다음 가족이 걱정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최근 생활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늘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다른 원인으로 그런 건지 조정하면 좋아질 부분이 있는지 확인만 받아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바로 무슨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이나 수면 문제처럼 손보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입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시게 두기보다 가족이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듣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잘못을 따지려는 자리가 아니라 생활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기준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약은 가족이 도울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때 확인할 질문 3가지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급하게 확인해야 하는 신호와 외래로 빨리 보면 되는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돈, 약, 운전, 가스, 외출 중 지금 가장 먼저 안전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다음 방문까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남길 기록 예시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월 2일 돈 관리비를 이미 낸 뒤 다시 송금하려 함 중복시도 1회 설명 후 강하게 부인 자녀가 이체 기록 저장 3월 4일 대화 저녁 뉴스 뒤 같은 질문 반복 15분 내 3회 당황 표정 동반 배우자가 질문 내용과 간격 기록 3월 6일 약 아침 약 복용 여부 혼동 누락일의 의심 약통 확인 후 복용 딸이 사진 남김 기록은 길게 쓰는 것보다 같은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판단과 진료 타이밍 기준을 분리해서 찍겠습니다. 갑자기 심하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마비와 비틀거림이 같이 보이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며칠 새 급격히 악화한 혼돈이나 헛것을 보는 듯한 변화가 새로 생겼을 때도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행동 변화가 반복되고 돈, 약, 약속, 길 같은 일상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외래 진료를 서둘러 잡으셔야 합니다. 혼자 사는 분인데 가스, 불, 문단속, 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장면이 보이면 가족 계획과 진료 일정을 함께 앞당기셔야 합니다. 생활과 추적 관리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록 담당, 약 담당, 예약 담당을 나누면 가족 간 감정 충돌이 줄어듭니다. 약은 일주 약통과 복용 체크로 단순화하고 돈 관리는 자동이체와 결제 알림을 함께 보는 구조로 바꾸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 상황은 무조건 금지라고 밀어붙이기보다 동행, 택시, 메모 같은 대체 행동을 붙여야 현실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진료까지는 최소 2주 정도 기록을 이어가며 상황, 행동, 빈도,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남겨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건망증이랑 치매는 뭐가 다른가요? 건망증은 힌트나 맥락을 주면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생활 기능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매를 의심할 때는 같은 질문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거나 돈과 약처럼 중요한 생활 기능에서 실수가 이어지고 예전과 다른 패턴이 몇 달에 걸쳐 누적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의 깜빡함보다 반복과 기능 저하를 보셔야 합니다. 적용 행동은 최근 한 달 안에 있었던 비슷한 장면 3가지만 먼저 적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부모님이 난 괜찮다면서 병원 가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정면으로 치매 검사 받으시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 대화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최근 생활에서 헷갈린 부분을 확인받자 약이나 수면 문제도 함께 점검하자 가족이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편이 덜 부딪힙니다. 설득의 목적은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 행동은 가족 중 가장 덜 부딪히는 사람이 차분히 동행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가족이 준비할 건 뭐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반복됐는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예전과 뭐가 다른지 4가지만 정리해도 진료실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복용량 목록, 기존 질환, 최근 기록한 구체 사례 한두 개를 함께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다른 기억을 말하기보다 한 장으로 요약해가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적용 행동은 이번 주 안에 날짜, 상황, 행동, 반복 횟수의 4칸 메모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3가지 축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억력만 보지 말고 행동 변화의 반복과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 고집이나 짜증처럼 보이는 장면도 돈, 약, 약속, 길 같은 생활 기능과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툼보다 기록이 진료 연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할 새 정보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날짜, 상황, 행동, 반복 횟수 4가지만 메모하시고 마지막 검사나 진료 기록이 오래되었다면 이번 주 안에 외래 예약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준을 하나 더 알게 되셨다면 이미 건강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저장 후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증상과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영상에 소개된 내용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증상이나 건강 이상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AI 음성 및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